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이 서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북한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3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6일이었죠. 네. 26일 날 피델 카스트로 아마 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체게바라 카스트로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다 알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이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네. 쿠바가 이제 원래 바티스타 정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권은 쉽게 말해서 이제 독재 정권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쿠바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미국 밑에 있죠. 네, 미국 코앞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뭐 이제 장악하기도 쉬웠고, 그래서 이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지원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맞서서 진짜 제대로 된 이제 민주 사회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카스트로 장이 쿠데타를 했어요. 네. 쿠데타 실패하죠. 실패하고 네. 체포됐는데 국민들이 이제 워낙 지지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추방을 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추방 당하고 나서 해외에서 이제 혁명군을 묶어가지고 이때 이제 체 게바라를 만나게 되죠. 체 게바라. 네. 아, 혁명군 숫자가 한 70명 됐다던가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체 게바라 등과 함께 혁명군을 이끌고 쿠바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는데 이제 쿠바군과의 교전에서 이제 대부분 또 사망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산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혁명 세력을 넓혀 나가는데 바티스타 정권이 워낙에 이 나쁜 정권이어가지고 이 국민들이 다 카스트로를 지지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반란 정권, 군이죠. 반란군을 지지를 해서 결국은 이제 1959년 쿠바 혁명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고 초대 총리, 그 다음에 국가평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쿠바를 이끌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쿠바가 처음부터 미국의 허수아비 정권을 뒤집어 엎고 만든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매우 눈에 가시로 봤겠죠. 네. 그래서 무슨 작전도 펼쳤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피그만 그 침공도 했었고, 그다음에 카스트로를 암살하기 위해서 몇백 가지의 암살을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온갖 예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쿠바를 이끌었던 카스트로였는데, 2008년에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나이가 워낙 이제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국가평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2011년에는 공산당 제1서기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이 직들을 다 물려주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미국과 반대를 하고 사회주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똑같네요. 게다가 이제 그 쿠바 관련해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한번 붙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쿠바 그 미사일 네, 사태. 미사일 사태. 그 이후에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지원을 하려다가 미국의 위협에 이제 물러나면서 쿠바가 소련을 이제 배신자 취급을 했죠. 네. 뭐야, 도와준다더니 미국 무서워서 도망가네. 자기들은 미국 코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열받죠. 네. 근데 이제 소련에서 쿠바 보고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쿠바가 다른 이제 반미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다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군수 물자를 보내줘서 쿠바를 지켜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야 카스트로가 자서전을 통해서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쿠바를 도와주고서도 북한은 자기들이 쿠바를 뭐 어떻게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별로 한 게 없었어요. 네. 조용히 있었는데 쿠바에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북한과 쿠바 사이가 좀 친밀하다.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되네요. 그렇죠.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네.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쿠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만큼 이런 이제 큰 인물이 세상을 떠났으니 대대적으로 애도 기간을 선포한 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27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이 곳에서 공동으로 결정문을 내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중요 기관 청사와 지정 장소에 조기를 개항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에 화환을 보냈고 조전을 통해서
나는 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뜻밖의 서거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해 쿠바 당과 정부와 인민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건 쿠바 대사관을 통해서 애도의 네. 뜻을 전한다 이 뜻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최령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이제 조문단장으로 해서 쿠바로 또 보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쿠바가 그 카스트로하고 북한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게 카스트로가 1986년에 방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이 반제 반미 투쟁의 전초선에서 싸우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강화시키는 노력으로 공화국 영웅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큰 그 훈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공화국 영웅 훈장을 받았고 2006년에는 또 노력 영웅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카스트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 AFP 통신 AFP 네. AFP 통신은 28일 평양발 르포 기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카스트로를 가까운 친구이자 영웅적 동맹으로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쿠바는 카스트로 전 의장이 유언을 남긴 게 화장을 해달라는 유언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기로 했고 12월 3일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카스트로 의장이 서거한 이후에 북한에서 이렇게 애도를 했으니 북한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서거를 한 이후에 쿠바에서도 그러면 애도 기간을 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던가요? 그러면? 아, 예전에 2011년이었죠. 네네. 2011년 당시에 쿠바에서도 3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쿠바도 이제 북한을 상당히 가까운 나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북한과 쿠바의 관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